안녕하세요. 준학입니다. 잘 지내고 계십니까? 저는 겨울에는 낚시 안 하다 보니까 집에서 굉장히 심심합니다. 가끔 주식하고도 하는데 머리에서 찌가 날 지경이에요. 너무 심심해서. 이제 그러다가 오늘 문득 댓글이 하나 기억이 나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 댓글을 보면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채널에서 물어봤어요. 농어만 합니다. 써본 일 중에 가장 좋은 거, 가격을 불문하고 최고의 릴은 어떤 일인가요? 제가 19 세르테이트 4000C라고 난 생각한다. 가장 이게 좋은 일이다라고 이제 답을 달았는데요. 고기를 잡는 데 있어서는 사실 저렴한 일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19 세르테이트는 상당히 고가의 릴이거든요. 그렇다면 왜 이런 분들은 이 고가의 릴을 찾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대체 비싼 일은 뭐가 다른 건지, 저렴한 일로도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데 대체 뭐가 다른 건지, 그런 비싼 일을 살 만한 가치가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낚시를 잠깐만 할 게 아니라면 저렴한 걸로 입문했다가 한 번에 최상급으로 가는 거 좋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내용을 오늘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잘 따라와 주세요. 그리고 이제 최고 등급의 릴은 제가 생각할 때는 다이와 릴이 최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비싼 일하고 저렴한 일은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실제로 레갈리스나 시에나보다 이그지스트나 스텔라가 엄청 비싸단 말이에요. 근데 가치가 있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릴의 성능을 6가지를 놓고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그 중에서 특히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릴 가격이 예를 들어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간다고 치면 실제 100만원이 100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왜냐하면 릴이 실제 가격이 비싸질수록 성능은 올라가거든요. 비례적으로. 무조건 완전 비례하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비례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렴한 릴을 사용해도 고기 잡는 데는 사실 충분하긴 해요. 문제는 없어요. 예를 들어 저렴한 릴이 5만원짜리가 70점의 점수를 가지고 있다면, 예를 들어 그냥 설명한 건데 100만원짜리는 100점의 성능을 가지고 있겠죠. 근데 이 중에서 보면 릴링감하고 권상력, 내구성이 특히 다릅니다. 그 중에서 특히 권상력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비싼 릴일수록 권상력이 좋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나머지 캐스팅 어빌리티나 그다음 드랙 성능, 그다음 무게 이런 부분은 물론 비싼 릴 이런 것도 당연히 더 조금은 좋겠죠. 하지만 요즘에는 저렴한 릴들도 후에고나 레갈리스 같은 그런 저렴이들도 드랙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낚시에서는 불편함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기 사진에 보면 이게 후에고 스풀인데요. 당연히 후에고의 드랙 시스템, ATD 드랙 시스템을 사용을 합니다. 스풀 안에 드랙이 들어있기 때문에. 근데 이 바디를 보면 이 바디는 세르테이트의 바디예요. 근데 제가 이 스풀을 절삭 가공해 가지고 이 세르테이트에 맞게끔 튜닝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직접 사용을 해봤더니 후에고의 드랙 시스템으로도 실제 인쇼어 낚시에서, 웬만한 인쇼어 낚시에서 크게 불편함을 전혀 못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정도로 드랙 시스템 자체가 훌륭해요. 저렴이들도 훌륭한 일들이 많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그러면 대체 비싼 일들은 뭐가 다를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릴링감이 다릅니다. 근데 릴링감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무부하 릴링감이랑 부하 릴링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무부하란 소리는 쉽게 생각해서 집에서 그냥 릴만 돌려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릴에 걸지 않고. 그럴 경우에 릴이 상당히 부드럽긴 하죠. 그런데 이게 저가 릴들도 상당히 부드러운 릴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큰 차이를 못 느낄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예민한 분들, 또 저도 물론 차이를 느끼긴 하지만 사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어떤 실용적인 어떤 성능, 그러니까 실제 낚시를 함에 있어서 조거와 연결되는 그런 성능에는 별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실전에서는. 그런데 부하 릴링이라고 해서, 이 부하 릴링은 릴에다 뭘 걸고 나서 실제 걸고 당길 때, 그러니까 권상력이죠. 내가 줄을 잡아당기는 그 힘. 그 힘이 좋을수록 부하 릴링도 당연히 좋겠죠. 그 부하 릴링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하 릴링하고 릴링감 전체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기어라든지 바디, 핸들, 오실레이터, 그 다음에 로터, 스풀 구경, 기어비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고가 릴들이, 그러니까 비싼 릴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차이점은 이 로터랑 그다음에 기어, 이 바디 안에 기어 있죠. 기어랑 바디에 차이가 있어요. 그 외에 나머지는 뭐 핸들 길이라든지 뭐 스프레 구경이라든지 이런 거는 각각 상대적인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 성능을 뭐 우위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뭐 스풀 구경이 작을수록, 그다음 핸들이 길수록, 기어비가 낮을수록 릴링감은 좋지만 이 반대의 경우가 뭐 절대적인 성능이 안 좋다고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바디하고 로터, 그다음에 기어가 대체 비싼 일들은 뭐가 다르냐? 일단 설계 부분에서도 차이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가벼우면서도 단단한 재질로 돼 있어요. 재질 자체가 다릅니다. 근데 이 단단한 재질은 릴링감에도 영향을 주고, 그러니까 부하가 걸린 상태에서 릴링감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권상력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 낚시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전에서. 이 권상력이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 이게 그래서 릴을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마케팅 할 때 항상 드라이브 기어가 얼마만큼 커졌습니다, 이렇게 마케팅 항상 해요. 그 이유가 바로 권상력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보통 낚시꾼들은 이런 걸 잘 몰라요. 권상력에 대해서 얼마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스트라딕 모델들 자세히 보시면 이 스트라딕인데 C3000이라고 돼 있는 것도 있고 3000이라고 돼 있는 것도 있죠. 이 3000이라고 돼 있는 것이 바로 권상력 특화된 모델이에요. 바디 자체가 큽니다. C3000보다. 다른 이유는 단 하나도 없어요. 나머지는 다 똑같고 바디만 큽니다. 이런 모델이 따로 나온다는 건 뭐겠습니까? 권상력이 실제 낚시에서 실전에서 그만큼 중요하고 이런 모델들을 찾는 분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겠죠. 그런데 이 권상력의 근간이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재질입니다. 이 단단한 재질은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릴이 업그레이드가 돼도 저렴한 릴하고 비싼 릴에 차등을 둬요. 이건 변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제조사에서도 릴의 등급을 나눠서 판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가의 릴 중에 보면 카본으로 되어 있는 릴도 있죠. 이 바디 자체가 카본으로 되어 있는 좀 비싼 릴도 있단 말이에요. 뭐 그렇게 고가는 아니겠지만. 그런데 이 카본으로 된 릴이 이 저렴한 카본으로 된 릴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권상력이 더 좋아요. 카본에도 차이가 차등을 두거든요, 가격에 따라서. 그렇다면 이 제일 비싼 등급, 예를 들어 뭐 이그지스트라든지 아니면 스텔라 같은 이런 릴들은 어느 정도의 차등이 있냐? 얘네들은 전부 다 메탈 바디입니다. 올 메탈, 풀 메탈이에요. 네, 그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시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이제 내구성인데, 내구성도 아주 여러 가지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물론 설계가 모두 훌륭하다고 이제 가정을 딱 한다면 역시 재질이 내구성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제 단단할수록 당연히 내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메탈, 그 중에서도 알루미늄 합금이 가장 단단하고, 두 번째는 마그네슘 합금, 세 번째가 이제 카본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설명대로라면 여러분들 눈치채셨겠지만 비싼 릴이 가진 가장 큰 차별점은 저렴한 릴에 비해서 단단한 메탈 재질로 릴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릴링감, 그 다음에 권상력, 내구성에 모두 큰 영향을 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다이와 릴을 굉장히 좋아한다 그랬죠. 최근에 제가 다이와 릴을 좋아하게 됐어요. 원래는 전 시마노의 오랜 매니아였습니다, 사실. 그런데 한 몇 년 전부터는 다이와가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특히 다이와가 더 잘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보통 LT라고 이제 부르잖아요. 라이트 앤 터프인데 정말 가벼우면서도 단단하게 만드는 걸 잘해요, 지금.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다이와의 고가 릴, 그러니까 최고 등급의 릴은 세 가지가 있어요. 이그지스트, 그 다음에 세르테이트, 그 다음에 에어리티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델이 있어요. 근데 세 가지 모델이 기본적인 구조가 거의 동일합니다. 약간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자, 그 중에서 이 기본적인 그 구조가 동일하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MQ라고 해서 모노코크라는 바디를 쓰는데, 이 바디가 거의 통짜 메탈, 풀메탈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통짜라고 한다면 마치 원피스 풀메탈처럼 생겼어요. 예, 구조가. 그래서 굉장히 보면 드라이브 기어가 굉장히 크면서 이게 이 바디 안에 꽉 차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부분의 무게를 굉장히 경량화시키면서도 큰 대구경 드라이브 기어가 바로 이 피니언 기어를 돌리게 되겠죠. 이게 돌리니까 핸들을 꽂아서. 그렇기 때문에 권상력이 확보가 돼요. 두 번째는 시마노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시마노보다 훨씬 간단한 구조의 오실레이션 기어를 가지고 있어요. 이 기어 있죠. 이 기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요 기어 있죠. 요 기어. 요게 오실레이션 기어인데 이게 바로 얘랑 여기랑 지금 바로 맞물리거든요. 그러면서 이 메인 샤프트가 왔다 갔다 합니다. 오실레이션이라는 게 쉽게 생각해서 이 스풀 있죠. 스풀. 이 메인 샤프트에 보면 스풀 달려있잖아요. 여기에. 그 스풀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바로 오실레이션입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라인을 감게 돼요. 그죠? 이 상하 주기로 왔다 갔다 하는 이 오실레이션 기어가 이 시스템이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이 부품을 다 빼보면 지금 옆에 보면 이게 부품 보이죠?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드라이브 기어, 피니언 기어, 오실레이션 기어 이 세 가지로 끝입니다. 그냥 메인 샤프트 하나. 이게 끝이에요. 엄청 간단하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단단하고 정교하게 구현을 했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근데 반대로 시마노의 고가릴은 어떻게 되어 있냐, 시마노는 절반 이상이 카본으로 되어 있어요. 릴을 반으로 쪼개보면 이게 요거는 지금 스텔라인데 스텔라 말고 자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지금 보면 트윈 파워하고 그 다음에 벤킷이란 모델도 전부 다 절반 이상이 카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풀메탈이 아니에요. 힘을 상징하는 시마노의 트윈 파워가 몸통 절반이 카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진짜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매니아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에요. 부하가 많이 걸린 상태에서 릴링을 하면 이 기어를 지탱하는 이게 카본이거든요. 이 지금 왼쪽에 보이는 게 이제 메탈 부분이고 이쪽이 완전 카본이거든요. 반 이상이 기어 부가 다 카본으로 감싸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하가 많이 걸린 상태에서 릴링을 하면 이 기어를 지탱하는 이 카본 프레임에 왜곡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좀 장시간 사용하거나 또 기어가 순간적으로 뒤틀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릴링감 저하도 좀 빨리 오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경량화를 시키면서 내구성을 너무 많이 희생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다이와는 지금 최상위 모델 이그지스트, 세르테이트, 에어리티가 모두가 풀메탈 바디입니다. 특히 제가 좋아하는 이 세르테이트는 시마노 다이아 통틀어서 유일하게 알미늄 풀메탈 바디로 되어 있어요. 유일합니다. 알미늄 풀메탈 바디는 세르테이트가 유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사용 시 기어가 맞물리는 힘이 다이아가 훨씬 강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권상력이나 릴링감이 다이아가 더 좋습니다. 게다가 오실레이션 시스템이, 자 이게 이제 시마노의 오실레이션 시스템인데 뭐가 상당히 복잡하죠. 다이와에 비해서. 요거는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이 오실레이션 시스템 자체가 다이와가 훨씬 더 간단하거든요. 그 바람에 다이와의 초기 회전 응답 성능, 그러니까 릴의 어떤 빠르기, 릴의 민첩성, 릴링감의 민첩성이 더 좋습니다. 다이와가 훨씬 더 좋게 느껴져요. 자, 그래서 시마노는 스텔라를 제외한 다른 이 모든 트윈파워나 벤키시 이하 모든 일들이 풀메탈 바디가 없어요. 하나도. 즉 메탈과 카본이 반반 섞여 있는 이런 하이브리드 바디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바람에 다이와의 이 모노코크 풀메탈 바디에 비해서 권상력과 내구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이와를 굉장히 선호하게 됐습니다. 다음에는 이슈가 되고 있는, 최근에 좀 이슈가 많이 되더라고요.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시마노의 그 슈퍼 슬로우 오실레이션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이상입니다.